그걸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순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싱크대 위엔 방금 무친 열무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절인 김치였습니다. 비닐장갑 안으로 소금물이 스며들 만큼 오래 무친 김치였습니다. 부엌 깬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김치통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에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요. 김치가 천천히 쓰레기통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빨간 양념이 비닐 위로 번졌습니다. 순자는 괜히 손끝만 닦았습니다. 예전엔 태수가 이 열무김치 하나면 밥 2그릇도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또 해줘. 젓가락으로 국물까지 긁어먹던 아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기억이 떠올라 괜히 김치통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늙는다는 건 참 서러운 일입니다. 가족 먹이려고 하던 일이 어느 날부터 눈치 보이는 일이 됩니다. 잠시 후 손자 민우가 잠에서 깬 얼굴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아이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김치인데? 순자는 얼른 웃는 척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샐러드를 꺼냈고 순자는 된장국만 조용히 덜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지만 속은 자꾸 싸늘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미영은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반찬통들이 하나씩 밀려났습니다. 멸치볶음, 깻잎 무침, 장조림, 전부 아래칸으로 내려갔습니다. 냉장고 자리 좀 줄일게요. 순자는 괜히 행주만 접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아무도 없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버려진 열무김치가 보였습니다. 아직 멀쩡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그 김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민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자기 반찬통들이 전부 맨 아래칸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윗칸엔 샐러드와 밀키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반찬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뚜껑 가장자리에 붉은 고춧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괜히 행주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예전엔 냉장고가 늘 비좁았습니다. 김치통이며 반찬통이 가득했습니다. 태수 좋아하는 장조림, 성우 술안주 하라고 만든 오징어 무침, 민우 먹이려고 만든 멸치볶음까지 순자는 늘 냉장고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찬 몇 통 들어갈 자리도 눈치가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에서 내 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식탁 한쪽, 신발 놓는 자리, 냉장고 한 칸. 순자는 작은 아이스박스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시장 다닐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를
그 안으로 조용히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냉장고 좀 살겠다. 미영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도 작게 웃었습니다. 크게 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순자는 아이스박스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손을 올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국을 데워 먹었습니다. 식탁엔 사람 대신 식은 반찬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위로 얇은 막이 천천히 생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괜히 국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혹시 누가 한 숟갈이라도 뜰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미영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결국 혼자 국만 데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학교를 일찍 마친 민우였습니다. 아이는 가방도 안 벗고 곧장 순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여기 있었네. 민우는 깻잎 무침을 하나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 순자는 얼른 주변부터 살폈습니다.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미영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또 할머니 방 들어갔니? 비가 내리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잡채를 볶고 갈비찜 냄비를 올렸습니다. 부엌엔 달큰한 간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늘은 아들 태수 생일이었습니다. 어릴 적 태수는 생일만 되면 미역국 냄새부터 찾았습니다. 엄마 미역국 했어? 잠덜 깬 얼굴로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해에도 순자는 꼭 미역만큼은 끓였습니다. 아들 생일만은 허전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비 맞으며 사온 미역과 고기가 싱크대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들 생일상이니까. 저녁이 되자 식탁 위에 음식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열무김치, 그리고 미역국.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순자는 식탁보까지 다시 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수와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얼른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얼른 와서 먹어라. 하지만 두 사람 얼굴이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잠시 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먹고 왔어요. 순자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갈비찜 위로 김만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랑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순자는 멋쩍은 듯 국자를 휘저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먹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식탁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어가는 미역국을 한참 바라만 봤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부모는 참 이상합니다. 서운해도 끝까지 괜찮은 척합니다. 자식 부담될까봐. 잠시 후 태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도 씻겠다며 들어갔습니다. 식탁엔 순자 혼자 남았습니다. 한 상 가득 차린 음식들,
하지만 젓가락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아이는 식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빠 생일상이야?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안 먹어?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불만 뒤척이다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린내 섞인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 성우와 함께 새벽 시장을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 3시 잠도 덜 깬 몸으로 고무장화를 신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바닥은 늘 젖어 있었습니다. 생선 상자에 손을 넣을 때마다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겨울 새벽 시장은 정말 추웠습니다. 손끝 감각이 없어질 만큼 추워도 부부는 쉬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얼어붙은 손으로 생선 상자를 날랐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비린내가 손에 뵐 때마다 태수 등록금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성우가 시장 옷도 못 갈아입고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몸에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태수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냄새 좀.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남편 뒤를 따라갔습니다. 성우는 혼자 작업복 냄새를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괜히 소매를 털어보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 먹여 살린 냄새였는데 그날 이후 성우는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옷부터 갈아입었습니다. 아들 눈치 보면서 가족 말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 말 한마디를 평생 가슴에 담고 삽니다. 순자는 베란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민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할머니 반찬 먹을래. 잠시 뒤 미영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반찬 얘기 좀 그만해. 순자는 가만히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배달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피자 냄새와 치킨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된장찌개를 데우다 말고 가만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가족들 좋아한다고 튀김도 직접 했습니다. 명절이면 밤새 전도 부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순자가 만든 음식은 식탁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미영은 배달 앱을 켰고 민우도 피자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국만 식탁 끝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위로 얇은 막이 천천히 생기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무안한 듯 다시 국자로 향했습니다. 혹시 누가 한 숟갈이라도 뜰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TV만 바라봤고 미영은 배달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부엌에서 순자는 식은 국을 다시 불에 올렸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운 순간은 혼자 밥 먹을 때인지도 모릅니다. 같은 집에 있는데도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잠시 후 미영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반찬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깻잎 무침이었습니다. 미영은 유통 날짜를 한참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손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우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자는 작은 방에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던 순자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고 있나? 그 순간 방문 앞에서 아주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순자는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 앞엔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잠옷 소매 끝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민우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반찬 또 버렸어.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숨겨놨는데.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작은 손이 순자 옷소매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아이 손은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자주 순자 방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방도 안 벗고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 안반찬통을 열어보며 혼자 웃곤 했습니다. 할머니 깻잎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보다 잘해. 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순자는 하루를 버티곤 했습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큰 위로보다 작은 마음 하나에 더 무너집니다. 내 편 들어주는 눈빛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게 오래 남습니다. 민우는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반찬 냄새 안 나는데. 순자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라 순자 뒤로 숨었습니다. 미영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 또 여기 있었어? 방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자는 민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방 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답답해서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엔 비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만히 앉아 민우가 두고 간 공책을 바라봤습니다. 연필로 삐뚤빼뚤 적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김치 맛있다. 순자는 괜히 공책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미영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방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나. 순자 손이 멈췄습니다. 반찬 들고 들어가서 먹었나 봐. 잠시 뒤 태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애가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미영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맨날 저런 음식 먹으니까 입맛이 촌스러워지잖아.
순자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예전엔 가족들이 그 반찬 맛있다고 젓가락부터 들었습니다. 성우는 퇴근만 하면 깻잎 무침부터 찾았습니다. 태수 도시락에도 늘 들어가던 반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촌스러운 음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서러운 일이죠. 세월이 변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시간이 무시당하는 건 참 아픈 일입니다. 잠시 후 민우가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깻잎 무침이었습니다. 엄마 몰래 가져왔어.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깻잎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반찬 냄새 좋던데. 순자는 결국 웃지 못했습니다. 눈가만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방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방문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미영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놀란 얼굴로 순자 뒤에 숨었습니다. 방 안엔 깻잎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민우 손에 들린 반찬통을 봤습니다. 엄마가 먹지 말랬지. 민우는 입술만 꾹 다물었습니다. 순자는 괜히 반찬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괜히 잘못한 사람처럼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우가 갑자기 울먹였습니다. 왜 자꾸 버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맨날 혼자 몰래 먹잖아.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는 결국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반찬 맛있는데. 미영 표정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민우야, 그만해.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있던 태수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울고 있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방 안 공기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아이스박스, 반찬통 몇 개,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는 순자. 방 안 구석엔 오래된 반찬통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냉장고 대신 그 아이스박스에 반찬을 숨겨두고 살았습니다. 괜히 냄새 난다고 할까봐, 괜히 자리 차지한다고 할까봐, 그렇게 눈치를 보며 지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 있었습니다. 태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혼내지 마라.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방에다 이런 걸 숨겨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밀려났다는 말을, 눈치 보여서 그랬다는 말을. 그 순간 민우가 갑자기 태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할머니 편 안 들어?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상하게 더 외로웠습니다. 같은 집안인데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엔 오래된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장 다닐 때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그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옷 몇 벌을 꺼냈습니다. 많지도 않았습니다. 얇은 카디건, 시장 앞치마, 낡은 속옷 몇 장, 순자는 오래된 앞치마도 함께 꺼냈습니다. 시장 다닐 때 입던 것이었습니다. 군데군데 해져 있었지만 버리지 못한 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안쪽에서 성호 작업복도 조용히 꺼냈습니다. 비린내는 이미 빠졌는데 이상하게 아직 남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작업복을 한참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은 정말 떠나고 싶어서 짐 싸는 게 아닙니다. 더 눈치 보이기 전에 스스로 사라지려고 하는 겁니다. 순자는 남편 사진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사진 속 성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아주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아이는 잠옷바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가방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새벽 공기가 축축했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뒤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집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래 산 집이었습니다. 태수 키우던 기억도 성우 웃던 모습도 남아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하게 숨쉬기도 어려운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괜히 가방끈만 더 꼭 잡았습니다. 집안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살던 집인데도 남의 집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골목을 걸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바닥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벤치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장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엔 반찬통 몇 개와 남편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제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 그 말 끝에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아이는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순자 앞에 멈춰섰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순자는 놀란 얼굴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잠옷 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계속 순자 가방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 할머니랑 살 거야. 순자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고 있던 울음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 골목 끝에 태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를 맞은 채 멀리서 순자와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직도 순자 가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면 안 돼. 아이 울음소리가 조용한 새벽 골목에 작게 퍼졌습니다. 태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또 괜찮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나온 거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순자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시장 가방, 그리고 삐져나온 오래된 앞치마. 순간 태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순자는 늘 학교 앞까지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군대 가던 날엔 새벽부터 김밥을 쌌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봉투를 건네주던 날, 순자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태수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인생 대부분이 자기였다는 걸. 새벽 시장 다녀온 날에도 순자는 늘 밥상을 차렸습니다. 젖은 손으로 미역국을 끓였고 졸린 눈으로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런데 태수는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늘 있는 사람, 절대 안 떠나는 사람. 그래서 더 함부로 대했습니다. 민우는 울먹이며 태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할머니 혼자 두는데?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을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순자는 괜히 웃는 척했습니다. 애감기 걸린다. 들어가자. 하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태수는 한참 뒤에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었는지 몰랐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순자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순자는 다시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치를 보며 나가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골목엔 아침 안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얼마 전부터 동네 반찬집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깻잎 무침, 멸치볶음, 열무김치. 사람들은 순자 반찬을 좋아했습니다. 반찬이 일찍 떨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떤 손님은 열무김치 나오는 날짜까지 물어봤습니다. 옛날 엄마 손맛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집에서는 눈치 보이던 반찬들이 밖에서는 누군가의 그리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손님은 반찬통을 들고 한참 서 있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생각나요. 그 말을 듣던 날 순자는 집에 돌아와 한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는데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사람은 늦게라도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자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깻잎을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우가 작은 손으로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뒤이어 태수도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수는 한참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반찬통들, 손님들 메모, 그리고 앞치마 입은 순자. 태수는 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엄마. 순자는 조용히 손을 닦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엔 들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반찬통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깻잎 좀 더 주세요. 열무김치 또 나왔어요? 순자는 바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게 유리문 밖으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미영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밖에 서 있었습니다. 손엔 장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순자 반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손맛 찾기 힘들어. 옛날 엄마 밥 같아. 혼자 사는 우리 아들도 여기 반찬만 먹어. 미영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버렸던 반찬들, 냄새난다고 밀어냈던 음식들, 그걸 누군가는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통이 떠올랐습니다. 열무김치를 버리던 날, 민우가 울먹이던 얼굴, 그리고 말없이 서 있던 순자 모습까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표정이 얼마나 아픈 표정이었는지 미영은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에 있던 민우가 창밖을 보다가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영은 당황한 얼굴로 급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주 천천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미영은 방에 들어가 있었고 민우는 이미 잠든 뒤였습니다. 식탁 위엔 순자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통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깻잎 무침, 멸치볶음, 열무김치. 태수는 한참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깻잎 하나를 집었습니다. 입안에 익숙한 맛이 퍼졌습니다. 태수는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험날이면 순자는 꼭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늦게 들어온 날에도 밥상은 늘 남아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그 한마디를 태수는 너무 당연하게 들으며 살았습니다. 새벽 시장 다녀온 날이면 순자 손에서는 늘 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자기보다 자식 밥부터 챙겼습니다. 태수는 그게 사랑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늘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곁에 있을 땐 모르다가 멀어지고 나서야 그 빈자리를 압니다. 태수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작은 울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방문 앞에 서 있던 미영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예전 명절날이면 이 식탁이 비좁을 정도였습니다. 성우 웃음소리도 컸고 태수도 말이 많았습니다. 순자는 그 시절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덜 차가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순자는 충분했습니다. 식탁 위엔 깻잎 무침과 잡채, 열무김치와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식탁이었지만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제일 먼저 깻잎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반찬 진짜 맛있어. 이번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미영도 조용히 열무김치를 먹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미영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했어요. 순자는 금방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된장찌개 김만 바라봤습니다. 살다 보면 사과 한마디 듣기까지 참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수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괜히 물컵만 한번 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밥 먹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미영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는 그런 어른들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순자 옆으로 붙어 앉았습니다. 식탁 위 음식들은 오랜만에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남편 성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이제야 집 갔네. 순자는 속으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밖엔 저녁 노을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따뜻하게 집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눈치 보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